최근 아덱스 2023에서 성공적인 공중기동 능력을 선보인 KF-21.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에서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노후기종 F4, F5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KF-21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공군에 총 120대를 배치하기로 했으나 키다에서 KF-21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양산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당 880억대로 예상된 KF-21 단가가 자칫 1천억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천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환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물량이 줄게 된다면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이 있는데요. 기존 공군 도입 대수인 120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첫 도입 물량을 20대로 줄인다 해도 2차 도입 물량을 100대로 늘려 120대를 맞추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키다의 잠정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지 또 수용하지 않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소요 총량을 두고 블록을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키다는 KF-21 개발 초기 당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는 등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높았습니다. 2003년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용역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 추진은 필요하나 국내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서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독자 개발은 타당성이 미흡하고 국제 공동 개발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공동 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관적인 시각 때문에 개발 선언부터 사업 타당성 결론까지만 무려 9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2003년 키다가 내놓은 국내 기술이 낮아 독재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무색할 만큼 현재 KF-21은 흠잡을 곳 없는 우수한 기체로 개발되어 한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1월 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KF-21 1차 초도 생산 물량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40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공군과 방사청, 체계개발업체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KF-21 시제기를 6대 생산 개발해 전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건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회의에서 키다의 KF-21에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에 대해 국방부, 방사청, 공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엄청장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KF-21 개발은 공군 전력 강화와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초도 생산 물량 축소는 노후화된 F4, 5의 빠른 대체를 기다리는 공군과 묵묵히 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산업계에 모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첨단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문제가 없을 순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은폐하거나 감추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문제는 KF-21의 성공 불확실성, 기술적 완성도 미성숙이라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애매한 이유로 한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는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작은 분란을 악용하여 이익을 착취하려는 비상식적인 국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우리끼리 씹고 뜯고 맛보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인도네시아는 그새 실패가 확실시되는 사업이며 인도네시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의 지난 31일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KF-21 보라매가 거의 실패할 위기라 하지만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와 기술적 완성도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초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기체 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F-35와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F-21 소요가 없다면 KF-21의 실패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된다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KF21 사업의 성패 여부는 인도네시아에 참여해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10월 말까지 KF21 개발 비용 분담금 납부 계획을 우리나라에 지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서 그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한까지 어떤 납부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죠.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면서 뒤로는 F-15EX 라팔과 같은 KF-21 동급 기체들을 구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계획서조차 못 내는 거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는 것이며 KF-21은 인도네시아에게 그저 느그 파이터인 것이겠죠. 한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최소 손실로 파기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KF-21에 대해 체코의 전 군인 출신이자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이르지 보야 측은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KF-21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분명 몇 년 후에는 F-35를 구입하는 국가보다 KF-21을 구매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0일 자신이 아덱스 박람회에서 직접 촬영한 KF-21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형 5세대 KF-21 전투기는 비행 시연을 펼쳤다. 좀 더 기민한 사람이라면 F-35와 달리 2인승 버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투기는 F-35보다 구매 및 비용이 40% 더 저렴하며 블록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버전으로 개발돼 F-35와 같은 급을 지닐 것이다. 특히 KF-21은 나토 국가와의 호환성이 좋다. 암람, 사이드와인더, 모든 유형의 CPU, GPU, 미티어, IRCT 등 KF-21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탑재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폴란드, 터키, 동유럽 국가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계이므로 기다려야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F-35 운용자보다 KF-21 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가격은 F-35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나는 수년간 KF-21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수많은 분석을 읽었으며 KF-21을 알기 위해 특별히 한국인 번역가를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이르지보아 측이 KF-21의 성공에 대해 장담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직접 아덱스에 방문하여 KF-21의 실제 기동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의 공중 우세기 F-22의 시범 기동도 있었던 터라 비교하며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개발 중인 KF-21은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였고 이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날 비행을 맡은 진태범 조종사는 최근 프로파일럿과의 인터뷰에서 KF-21의 한계 중력은 구지로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G를 확보하려 했고 아직 영역 확장이 덜 된 관계로 아덱스에서는 6G로 선의 기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번째 롤링 기동 역시 6G로 진행되어서 KF-21이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최대 롤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세 번째 배명 비행은 -1G 기동을 해도 레벨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50도 각도에서 고각으로 상승하여 올라갈 때에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동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이러한 모든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인 KF-21이 사실 50%의 성능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진태범 조종사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한 프로파일 자체는 비행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영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다며 자부심을 드러내었고 이에 약 2년 뒤에 만약 다시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항공기의 최대 성능에 근접한 그런 기동들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KF-21에 대해 각종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저 KF-21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걱정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말자. 원래 꽃 옆에 벌레가 붙고 성공한 사람 옆에 사기꾼이 붙듯 KF-21이 성공을 반복할수록 이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태클을 거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국가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 기술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여기 인니 묻었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